네, 반갑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또 비도 오고 했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추억의 밥상, 겨울철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무엇을 먹고 겨울을 지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남 FM 공동체 라디오 대표 이태희님과 박종숙님 두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인입니다. 66년 말띠입니다. 말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63년 토끼띠입니다. 박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우리가 첫 시간에 새해를 맞이해서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 버킷리스트, 꿈이 무엇인지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추억이 담긴 그런 먹을거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철을 맞이해서 뭐 군고구마, 붕어빵, 어묵, 뭐 호떡, 호빵 이런 맛있는 그 먹을거리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옛날 추억을 더듬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태희님 뭐 하실 말씀 없을까요? 첫 시간 시작하면서. 예.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첫 번째 녹음하고 가신 뒤에 편집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걸상 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방송이 예쁘게 좀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 숨소리 하나 그리고 막 하는 그런 소리 또 막 튀는 소리 그 잡느라고 욕받습니다. 그랬습니까? 어쩐지 우리 많이인 것 같은데 어떤 동생이 아주 재밌었다고 그래서 뭐가 그래 재밌었지 해서 대표님이 아주 피와 노력 땀이 들어갔군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첫 방송에 놓고 참 이 방송을 잘 됐는지 어땠는지 참 궁금하게 돼서 여러 번 들었는데 앞으로 고칠 점도 많고 주변에 분들 들으신 분들 반응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재밌다고 네, 해서. 예, 뭐 반응은 나쁘진 않던데 그래도 이게 편집의 힘이었구나. 그죠? 맞습니다. 예. 오늘 뭐 먹거리 겨울철 먹거리 옛날 먹거리 말씀하시는데 저는 엊그제 바다에 나갔다가 청둥오리 군무를 봤거든요. 정둥오리? 예. 페이스북에도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저희 어릴 때는 이 강진 바다에 강진만요 선소 맞은편 예, 광천 사포가 저희 고향이거든요. 어릴 때는 그 강진 바다가 말 그대로 바다가 안 보였어요. 그 정도로 바다가 새까맣게 여러 수십만 마리의 청둥오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특히 저녁 시간에 해질 무렵에 석양을 등지고 이렇게 막 여러 수십만 마리가 막 이렇게 날아오르는 그 군무를 보면요. 진짜 환상적이었거든요. 청둥오리. 네, 그런데 그 청둥오리를 우리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잡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뭐 보는 거는 괜찮지. 어쨌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때는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이렇게 쳐놓으면 그 그물에 얘들이 청둥오리들이 잠수를 해가지고요 조개를 이렇게 캐가지고 먹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맥질을 하면서 그물에 걸려가지고요.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지금 아직도 또렷한데 너무 청둥오리가 많이 걸려가지고 바지개로 새바지개를 져가지고 밭에 가서 파묻고 그랬었어요. 네. 청둥오리. 근데 청둥오리 멀리서 보니까 약간 새보다 약간 크다는 느낌인데 그냥 오리만 크죠. 한 거예요? 오리? 일반적으로 뒤뚱뒤뚱하는 거위 크기의 오리는 아니고 장딱 정도도 아니고 암딱 정도. 그거를 그 정도. 어떻게 먹어요? 청둥오리는 이렇게 국을 해 먹으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 청둥오리를 어떻게 해 주셨냐면 무 있잖아 무. 예, 무를 빼자 넣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거 없어요. 했는데 얘들이 국에 들어가면 색깔이 아주 진한 갈색처럼 진한 새까만 색으로 변하고 고기는 별로 없어요. 고기는 없이 막 땡글땡글 해가지고 막 질기고 막 그런데 위에 노란 기름이 예. 쫙 이렇게 뜨는데 겨울에 한 그릇 딱 마시고 나면 몸이 뜨끈뜨끈하고 그랬죠. 그거 청둥오리 잡아먹다가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모르시죠? 지역이 우리 남해군의 각 기관 단장들 내가 냅내 하시는 분들이 그 모 식당에서 그 청둥오리를 먹고 난 뒤에 발가게 되고
외상으로 달아놨던 이름하고 뭐 이런 거 나왔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모식당. 예,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보호종이기 때문에 네. 예, 철새는 잡으면 절대 안 되죠. 네, 멀리서 네. 보니까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바다에 탁 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강진만의 그 청둥오리가 새까맣게 앉았다는 건 참. 예, 얘들이 바지락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 수십만 마리, 여러 수백만 지금은 마리. 그렇게 새까말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개체수가 좀 줄은 거예요. 지금은. 아유, 지금은 뭐 없다고 봐야 되죠. 없다고. 그 정도였죠. 왜냐하면 이 강진만 바다가 다 뒤덮을 정도로 새까만 여러 수백만 마리가 하늘이 새까말 정도로 이렇게 막 구물을 지어서 겨울 철새 특유의 그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니까요. 청둥오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종숙님은 뭐 겨울철 먹을거리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사 와서 그 곰불 떼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네. 이제 곰불 떼고 불이 이제 다 꺼져갈 무렵에 호일에 고구마를 탁 해서 해놓으면은 그게 엄청 맛있더라고요. 엄청 맛있지. 엄청 맛있는데 이제 너무 까맣게 돼갖고 버려야 될 부분도 좀 있는데 어쨌든 와 이게 별미더라고요. 그거는 라떼는 말이야 가지고 호일 얘기하면 라떼가 그래 아니야. 호일이 좀 근데 저 어릴 때 곰불 그런 데도 많이 할머니들하고 하룻불. 할머니하고 하룻불. 예, 밤 구워 먹고. 예. 저는 고구마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엊그제 그 김준호님이시죠. 손심심님 예. 네네네. 그분이 그분이 페이스북에 구디에 옛겨울철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무라든지 내지는 뭐 이런 거 보관해 놓고 이제 끄집어내가 먹고 있는데 제 어릴 때는 곰의 구디라 해가지고 무강 아시죠? 무강 아시나요? 모르시죠? 무에 강난 거. 무에 강난 거. 광나는 야, 뭔가. 이 부산 부산 촌놈이라서. 촌 여사님께서 무강이라고 해가지고 봄에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에 고구마 순이 나오잖아요. 고구마 순을 얻기 위해서 씨 고구마 그걸 무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땅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탁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내 먹을 수 있게끔 고구마를 그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프로 이렇게 조그마한 움막처럼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이제 그게 손을 넣어가지고 막 이래 사람은 들어가지 만한 공간 안 되고 손을 있는 대로 뻗어가지고 겨우 고구마 끄집어내서 이렇게 군불 뗄 때 고구마가 사람 온도 비슷한 데서 네. 그 보관해서 집 그냥 방 안에 예. 그렇게 보관하는데 그렇죠. 그 이렇게 해놔도 그럼요. 겨울철에는 그렇게 가는 했었어요. 예. 그 고구마 구디라는 말이 참 정겹네요. 정겨요. 아니 얼마 전에 조카가 집안에 조카뻘 되는 분이 진짜 구디에서 뭘 꺼내서 보니까 어제 무를 맞아요. 생생하게 꺼내서 예, 옆에서 맞습니다. 이제 보고 있으니까 몇 개 주시던데 너무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보관해야 그렇게, 되겠다 싶더라고요. 다 그렇게 보관하고 그리고 고구마 빼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빼떼기. 그렇죠. 고구 빼떼기. 고구마 빼떼기 죽 드셔보셨어요? 바닷길 걸으면서 별미로 먹어봤습니다. 그 맛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어릴 때 곰의 빼떼기 이렇게 안 드셔보셨나요? 어릴 때는? 빼떼기 죽 말고 그냥 빼떼기해서 그냥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얗게 된 예, 하얗게. 빼떼기 간식으로 먹었죠. 예. 저희가 어릴 때는 고구마도 귀했거든요. 왜 귀했냐면 그런가? 여기 시골인데도? 예. 그럼요. 왜 귀했냐면 고구마를 캐면 전부 다 기계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돌리는 게 있었거든요. 빼자요. 얇게. 그래갖고 막 빼자는 게 이렇게 쓰리 슬라이스를 치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어요. 늘어서 딱 말리면 수매를 했습니다. 고구마 빼떼기 그렇게 예, 수매를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게 술 재료로. 술 주정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거 다 이제 큰 것들은 다 그래야 팔고 우리는 뭘 했냐면 손가락 마디만한 거라든지 조금 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맛있었어요. 예. 그거 딱 삶아가지고 먹고 좀 남는 거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삶아가지고 지붕 위에다 말립니다. 말리면 진짜 삶은 고구마가 쫀득쫀득해가지고 입 안에서 베어 먹지를 못하고 녹여 먹여요. 진짜 달고 맛있는. 야, 이 맛을 모르신다는 거죠. 곰의 말랭이. 네, 맞습니다. 지금은 건조기 해 먹잖아요. 저희들은. 예. 참 곰의 참 추억의 곰의
이제 곰에도 보면은 뭐 빨간 고구마도 있었고 흰 고구마도 있었고 그다음에 물고음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막 종류가 많았죠. 요즘은 호박 고구마 뭐 이런 맛있는 고구마 또 개량해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옛날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밤에 자려고 하면 찹쌀떡 사리하고 다녔잖아. 그거는 도시에서 그렇지. 아 여기는 그런 거 없었어요. 메밀묵, 찹쌀떡. 하여튼 고구마에 얽힌 추억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고구마, 군고구마, 뭐 찐고구마. 어제도 제가 그 고구마 삶은 고구마를 먹었는데 삶은 고구마 좀 물렁물렁 물고구마 맛있잖아요. 달고. 아 예. 저는 타박고메. 맞아요. 예. 저는 요즘 고구마를 저 안동에서 장모님이 이렇게 1년에 가을 되면 한 2박스 정도씩 보내주시거든요. 아, 맛있는 지금도. 예, 야.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 먹느냐면 껍질을 수세미 있잖아요. 그거 가서 팍팍 껍질을 이렇게 씻어요. 씻고 껍질을 벗긴다고 봐야 되겠죠. 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씻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중불로 해가지고 13분 딱 돌리면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물렁하지도 않으면서 딱 맛있는 빼떼기 비슷한 고구마가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요즘 간식으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13분. 중불로. 전자레인지가 중용을 지키네. 그죠? 그 시간을 찾아내는 것도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여러 번이 아니 실험 처음에 끝에. 예 5분 했다가 10분 했다가 한 번은 15분 했다가 새까맣게 태워가지고요. 완전 수치 다 돼버렸었어요. 딱 12분에서 13분이 딱 좋더라고요. 12, 13 적어놔야 되나? 훌륭한 간식이네요. 그냥 맛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맛을 보여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맛봐야 예. 야, 군고구마 이야기 참 끝이 없네요. 그죠? 네. 우리 또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소향이 부른 You Raise Me Up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m down and oh my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o more than I can be. 예, 추억의 먹을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고구마 이야기하는 게 참 이야기거리가 많네요. 얼마 전만 해도 그 남해읍 사거리에 군고구마를 이렇게 리어카해서 드럼통에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해서 팔고 그랬는데 요즘 안 보이는데.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남에서 밤에 주로 밤에 파는 거죠. 그렇죠. 예. 요즘 통 안 보이던데 군고구마 맛이 궁금하네요. 네. 군고구마 하면 그래도 겨울철 별미기도 한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어릴 때 저희들은 뭐 군고구마, 그래 고구마가 없으면 고구마가 군것질이 아니었고 주식이었죠, 주식. 특히 이제 하얀 밥, 그때 쌀밥은 없었으니까 보리밥이었죠, 보리밥. 어머니께서 보리밥을 먼저 한번 쪄서 넓은 챙에, 동그란 챙에 이렇게 담아서 말리죠. 그 다음에 밥을 할 때 그 말린 보리밥을 물에 얹어서 고구마를 얹습니다. 고구마를 얹어서 밥을 나중에 풀 때 고구마랑 같이 이렇게 으깨 가지고 그렇게 풀면 밥 맛이 달달하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맛있는 거는 누룽지. 고구마가 살짝 묻어 있는 누룽지. 네. 생각납니다. 예.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고구마 쪄서 수제비하고 저녁을 많이 해결을 고구마를 했습니다. 예. 고구마로 저녁을 해결하고 수제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밥 대신에 그렇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또 겨울철 먹으려 하면 붕어빵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붕어빵 이야기, 붕어빵에 관한 추억. 예. 아니 솔직히 저는 이 겨울철 어릴 때 붕어빵이라면 저희는 어릴 때 붕어빵 없었거든요. 그렇죠. 도시에서 있었죠. 네. 남해에서는 제가 어릴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중학교까지는 창선 중학교를 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부산으로 갔거든요. 네. 그 전에 붕어빵, 수산에 붕어빵이 좀 있었나? 중학교 때까지는 붕어빵을 별로 구경을 하지 못한 것 같은. 아무튼 초등학교 때는 뭐 붕어빵 구경조차를 못 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우리 동네에. 풀빵 이런 거 많이 안 먹었습니까? 풀빵. 그래 붕어빵. 풀빵. 예. 동그랗게 동그란 국화빵 같이. 예. 그건 언제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릴 때 저희 클 때는 그런 붕어빵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직접 해 먹은 적은 있었죠. 겨울철 별미는 아니지만 이 봄에 여름에 초여름에 이제 이 소 꼴먹이러 간다 하죠. 소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소 먹이를 한나절 내내 이렇게 먹이고 그렇게 오는데 올라가면 배고프잖아요. 예. 그래 먹을 게 없으니까 노란 양은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 뭐 이 벤또라고 하는 벤또. 벤또.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가져가요. 사카리를 가져가고 그리고 소다를 가져가죠. 그래서 그 산에 있는 시냇물로 밀가루를 저어 가지고 밑에 이제 소나무 마른 거 있잖아요. 갈비라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밑에다가 다 이렇게 하고 불을 피워 가지고 그 위에서 빵을 만들어 먹었죠. 완전히 맛있었겠네. 완전히 소다를 많이 넣으면 너무 부풀어 가지고 한 번은 그래 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막 먹고 있는데 산에 이제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산불인가 싶어. 그때는 나무도 함부로 못 빼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예. 그때는 산림보호 한다고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소나무 이런 것도 불쏘시개 하려고 나무 비고 이러면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동네 어른이 막 꽈물 치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들고 빵을 다 만들었으니까 뜨거우니까 들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낫이 기역자로 되어 있잖아요. 낫 위에다가 낫을 밑에 넣어가지고 낫 위에 들고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참. 추억은 시골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달고나 아까 소다 얘기하니까 달고나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렇죠. 달고나. 달고나. 그때 추억은 지금 뭐 최고의 간식은 뭐 풀빵, 오뎅, 어묵. 과자는 뽀빠이. 네, 뽀빠이. 뽀빠이. 나는 과자라고. 뽀빠이 안에 들어있는 사탕. 별 피어 사탕. 예. 뽀빠이는 진짜. 뽀빠이. 예. 설 명절 되면 이제 선물 종합 세트.
그렇죠. 그거 이제 선물 들어오면 이제 궁금하죠. 그 안에 뭐가 선물 들었는지. 셌다. 야, 제가 두 분은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하고 이렇게 옛날 어릴 때 얘기를 하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지역 차이가 지역 차이. 벌써 지역 차이, 세대 차이가 나이는 틀려도 뭐가 맞다 할 줄 알았는데 완전입니다. 아, 참. 아니 금방 말씀하시는 뭐 오뎅, 예, 뭐 그런 거는 이 촌에서 구경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오뎅을 언제 구경을 했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10남매 중에 장남이셨고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삼촌분들이랑 다 어디로 가셨냐면 부산 신평으로 갔어요. 그러면 겨울 방학 되고 이러면 한 번씩 이제 할머니 집에 가거든요. 네. 가면 할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어묵볶음, 그 다음에 계란찜. 저는 어릴 때 요남에서 구경해 보지 못한 음식이거든요. 아니 계란 여기 닭이 많았잖아요. 아우 이 촌에서 계란도 엄청 귀했습니다. 집에는 기본적으로 닭이 몇 마리 있고 그렇게 했죠. 닭을 그런데도 그러면 계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서? 팔았다라기보다도 지금 기억하면 계란이 그렇게 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릴 때는 귤 바나나 엄청 귤 귀했잖아요. 바나나는 우리는 구경도 못 했고요. 우리는 귤 아버지 이제 술 드시고 우리가 형제가 7이니까 네. 가서 하나씩 이렇게 배급 주고 엄청 귀했어요 그때. 그때가 몇 살 때? 그때 어릴 때니까 5살이나 한참 50몇 년 전이니까 바나나도 하나에 한 1,000원 지금 한 30년 전에. 예. 그 시절에 귤 바나나 최고의 간식. 그렇죠. 지금은 좀 많이 헌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이 고향에 계실 때 어릴 때 저는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그래 할머니가 매일 새벽이 되면 새벽 4시쯤 되면 삼천포 장회를 갑니다. 그 동네에 큰 배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돈을 주고 이제 뭐 굴도 캔 거, 조개도 캔 거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삼천포로 가요. 갔다 와서 듣는 그 얘기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한테는 뭐 신천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울고 불고 때를 써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제 할머니 따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 배가 지금 생각하면 그 배가 한 5톤 정도는 이렇게 5톤 정도는 좀 될 것 같아요. 5톤보다 좀 큰가? 동네 큰 배가 아무튼 하나 있었어요. 친구 아버님이 하시는 배인데 그 배는 지금으로 보면 물칸이기도 하고 그런데 배 밑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앉아가지고. 이 뭐 몸도 못 움직이는 정도로 서로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붙어서 이제 뚜껑을 열면 바로 이제 위에 이제 배전이죠. 배전. 그런데 삼천포 다 왔다는 소리 듣고 이제 그걸 머리를 내밀어가 딱 보니까 세상에 제가 있을 때 그때는 창세는 전부 다 호롱불 켰거든요. 삼천포 그 경매장에 있는 삼천포의 그 휘황찬란한 전기불이 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휘둥그레. 저는 그런 시절에 컸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도시라서 어릴 때부터 전기는 있었죠, 그죠? 네, 그럼 똥과자 알아요? 똥과자? 똥과자. 달고나잖아요. 달고나. 네. 달고나야. 우리 직접 해 먹었죠. 지금 국자 네. 몇 개 태우고 이래서. 근데 이제 달고나는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오징어 게임 그렇지. 그 영화 네. 웹툰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야 이거 해볼 만한데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중에서 달고나는 지금 친구들이 기억할 거고 예. 생각할 거고. 달고나는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이름이 달고나라고 알았지. 그때는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건 똥과자였죠. 쪽자였어요. 쪽자. 쪽자. 네, 엄청 그때 맛있었는데 그죠? 참 우리 이런 거 다 먹고 자랐다 그죠? 그렇습니다. 야, 과자는 뽀빠이, 라면 땅. 라면 땅하고. 아니 먹는 거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김태두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먹는 것 가지고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급식으로 나가는 옥수수빵이었나요? 옥수수빵. 예, 있었잖아요. 빵 크게 동그랗게 큰 거. 네, 노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그 급식빵을 받는 게 학교 가는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애들이 한 반에 그때 60명인가 그랬었어요. 맞아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넘었었는데 60명이랬는데 아무튼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서 숙제 안 오면 빵 없다. 이리 한 말씀을 하셨나 봐요. 예, 근데 하늘이. 우리는 그걸 전부 다 귀로 흘러들었죠. 그랬는데 그날따라 숙제 검사를 하시는데요.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은 진짜 빵을 안 주고 그 60명 중에서 숙제를 해온 7, 8명인가 걔한테 60명분 빵을 전부 다 몰아준 거예요. 와. 걔들은 그 빵을 다 가져가지 못해가지고 그때는 가방도 없고 그랬죠.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뭐 책 해가지고 허리에다 뒤에다 딱 둘러매고 어깨 둘러매든지 허리 둘러매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책도 그냥 놔두고요. 그 보따리에다가 그 급식 옥수수빵을 가득가득 담아가고 막 와 그게 왜 그렇게 부러운지. 아니 그 선생님 너무 대단하신데요. 돌아가셨겠죠 아마. 그렇겠죠.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그러니까. 예. 그게 아직도 충격으로. 예. 아, 어릴 때. 그다음부터 숙제 열심히 해갔겠네요. 숙제 칼같이 해가지고. 초등학교 나눠주는 그 옥수수빵은 지금도 그 맛이 생각나는데 정말 네. 맛있고 아까 뭐 옥수수빵 먹으러 학교 간다 했는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죠 그때는. 뭐. 가난한 67년대 살아가면서 우리 그러니까. 예. 그거 먹고 참 이렇게 달리 간식이 없었으니까 그죠. 자, 또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른 일어나.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우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예, 일어나 김광석 노래를 들으니까 옛날에 우리 남해 바랫길 월요 탐방팀에서 대구 김광석 거리를 같이 갔다 구경하고 오면서 그 대구 유명한 곱창을 먹고 왔습니다. 대구 가면 꼭 그걸 먹어야 된다 해서 곱창 그 꼬들꼬들한 곱창 아주 기억이 생생하네요. 예, 오늘은 지금 우리가 먹을거리 옛날 추억 겨울 먹을거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겨울 먹을거리 하면 또 호떡, 호빵을 또 빼놓을 수 없지요. 우리 60, 70년대는 이제 그 삼립 호빵, 호호빵. 예. 예. 겨울만 되면 그 김이 솔솔 나는 그 호빵 참 그 안에 단팥하고 참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호떡도 물론 뭐 많이 먹었죠. 호떡은 지금은 뭐 이제 안에 견과류를 넣고 이렇게 해서 유명한 호떡도 많이 있고 이런데 대구 부산에 참 국제시장 가도 그 호떡 참 유명한 호떡 많이 팔고 네. 하대요. 네. 호빵은 겨울철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삼립 호빵, 그죠? 그렇죠. 삼립 예. 호빵. 그 길 가에 보면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네.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 호빵은 지금 당장 방송 마치고 좀 사서 저 전자레인지에 아니 그 기계 안에 넣어놨었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 그 그러니까요. 기계 안 보이던데 마트에. 맞아, 많이 없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돌려가지고 막 빼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팥으로 시작해서 피자, 뭐 피자 맛도 있고, 맞아요. 만두도 있었고. 예. 만두 예, 맛.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마트에 한 번씩 이렇게 가도 그래 호빵에 대해서 손이 선뜻 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그 먹기 좋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으면 그런데 대부분 그냥 차온 상태에서는 그렇지, 그지? 그렇죠. 집에 가서 이제 쪼먹거나 내지는 이렇게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상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호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즘 호떡도 얼마나 또 비싸졌는지요. 호떡? 예, 좀 양도 좀 크기도 크지만 또 많이 비싸더라고요.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과류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서 맛있어지긴 하는데 너무 이제 달고 안에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손이 선뜻 가지 않는 그런 겨울철 요새 간식거리가 음식은 아닌가. 너무 젊은이들 취향인지 단짠이 많잖아요. 너무 달거나 그래서. 네. 그 호떡 이렇게 종이컵에 주는데 이거 한번 배 먹으면 그 뜨거운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참 시급 보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겨울철 아까 고구마하고 빼떼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겨울철의 대표적인 간식은 빼떼기 죽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새콤해가지고 안에 이제 팥 넣고, 예, 팥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팥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좀 많기도 했었고, 네. 아무튼 진짜 맛있었는데 빼떼기 죽에 얽힌 제 추억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고등학교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 방학 때 가지고 고향 집에 딱 내려오니까 저 이제 고향에 저하고 또래가 이제 8명 있었거든요. 저녁만 되면 이제 노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사고를 좀 크게 당해가지고 2년 정도 병원에 있다가 이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제 그 긴 겨울 밤에 뭘 하겠습니까? 그때 카드 치는 그게 연마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서 앉아가지고 겨울철에는 보면 소 여물죽 끓이면서 군부를 얼마나 떼놨으면 그 추운 집에 우풍은 코 쪽에는 바람이 싱싱하고 바닥은 얼마나 뜨거운지 뭐 궁뎅이를 못 댈 정도로 장판 좀 까맣게 좀 하고 그랬죠. 그런 곳에서 이제 카드 놀이를 하다가 내기를 하게 된 거예요. 2명씩 해갖고 진 쪽이 가서 술 사오기. 그랬는데 진 친구 2명이 저는 이제 저희는 이겼고 진 친구 2명이 구판장에 가서 술을 사러 간 놈들이 뭘 가져왔냐면 동네 행님집에 상가에 가가지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대병으로 큰 소주를 2병을 가져온 거야. 대병 큰 병을. 그리고 사이다를 2개인가 조그마한 병에 있는 거 7성 사이다 2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소주 대병으로. 이야. 예, 소주 대병 2병하고 사이다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걸 그 뜨거운 방에서 애들하고 이제 사이다를 타가지고 먹으니까 소주하고 사이다하고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 음동설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 술이 취하는지도 모르고 마신 거예요. 막 꿀떡꿀떡 마시게 된 거죠. 대병 2병을 그 4명이서 이렇게 다 마셔야 되는데 2명은 또 한 명은 안 먹고 한 명은 어중간히 먹고 저하고 다른
친구는 엄청 마셨죠. 그래가지고 뻗은 거예요. 뻗어 뒷날 아침에 밑에 막내 동생이 저를 깨우러 왔더라고요. 아버지가 산에 가자 간다고. 그래가지고 탁 깨보니까 옛날에 그 밍크는 아니고 나이롱으로 돼갖고 억수 두꺼운 그 빨간 그 담요 있었잖아요. 담요 이불. 네. 저는 문 쪽에 들어누워 있다 보니까 오바이트를 안 하게 된 거죠. 따뜻한 아랫목에 있던 친구들은 그날 저녁에 먹었던 빼떼기를 다 토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할머니한테 난리를 치고 저는 도망치듯이 해가지고 아버지 따라 이제 산에 갔는데 그 뒤가 앞건입니다. 제 고향 있는 그쪽이 이제 양지 바른 쪽이고 이렇게 다 보니까 아버지 따라 산에 올라가는데요. 술이 술 냄새가 나고 아직도 비틀비틀하니까 가까이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제 떨어져 가지고 지게를 쥐고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 올라가는데 도저히 잠이 와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술도 아직 덜 깼다. 덜 깨고 이러니까 양지 바른 쪽에 대구 밑등이라고 있거든요. 묘가 있는데 그게 대구 밑등이라 있어요. 거기에 저도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자버리게 된 겁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날이 이제 따뜻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빼떼기하고 술 얘기하면 그런 참 추억이 불효를 해서.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재밌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좁은 방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이불 덮고 구들막에 그때 또 다 연탄 뗐잖아요. 연탄 참 왜 그러십니까? 군불 때다니까 군불. 겨울철만 되면 대방산 이제 창선 제일 높은 산이 대방산이거든요. 대방산 꼭대기까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비. 예, 갈비라고 해서 그게 없습니다. 갈구리를 얼마나 긁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산이 빠꾸만 데가 없어요. 갱이를 가지고 얼마나 삭정이 나무를 파냈는지. 그리고 소나무에 죽은 삭정이가 없었어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요. 이게 죽은 나무 가지는 적당하게 송진이 빼져 가지고요. 진짜 화력이 좋거든요. 다 아시는군요. 예. 그치? 피톤치드 향도 좋고 그러니까 산에 나무하러 가면 낫이나 톱을 가지고 가서 소나무 큰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죽어 있는 소나무를 잘라 가지고 떨어뜨려서 그걸 짊어지고 오거나 아니면 갈구리를 가지고 소나무 잎을 긁어서 짊어지고 오거나 아니면 괭이하고 도끼를 가지고 바지개를 지고 가서 죽은 소나무 뿌리 소나무를 쪼개 가지고 바지개를 짊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 또 제가 추억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혼자서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재밌네요. 저희가 이제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보리밥 먹고 뭐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갈 때 고구마를 좀 가져가는 거예요. 고구마를 가져가가지고 올라가면서 산불 안 나는 공터리 있는데 나무를 이래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우고 거기에다 고구마를 넣고 위에 흙을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무를 다 해가지고 내려올 때 그걸 파내가지고 먹는 그 맛이 진짜 이루 말을 못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딱 적당히 굽혀가지고. 저도 참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는 합천군 야로면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자랐는데 할머니가 가마솥에다가 밥 이렇게 밥을 하고 무밥 있잖아요. 무밥. 네네네. 무를 이렇게 싹 올려서 이렇게 해주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고 주걱으로 이렇게 뭐 휘휘 져서 이렇게 밥 떠주면 그 무밥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참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맞습니다. 그 무밥. 예. 참 무밥 하면은 굴밥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굴밥? 라면 굴밥이죠. 굴국밥 아니고 굴밥. 굴밥. 왜냐하면 겨울철에 주 소득은 촌의 주 소득은 낙지잡이나 쭈꾸미 잡이. 어머니 아버지께서 두 분이서 이제 바다 나가셔가지고 들어오는 새벽녘에 새벽 한 2-3시 되겠죠. 돼서 들어오시면 뭘 해 드셨냐면요. 그때는 어죽 자원이 풍부했죠. 그렇죠. 뭐 낙지도 많았었고 쭈꾸미가 근데 낙지는 돈이 조금 돼도 쭈꾸미는 별로 돈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쭈꾸미를 토막을 내 가지고
쭈꾸미 국밥을 새벽에 해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쭈꾸미 국밥. 맛있겠다. 다시물을 따로 내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그냥 그 물에. 그냥 그 물에다가 해가지고 밥을 이제 말아서 이렇게 먹거든요. 또는 이 장어 있잖아요, 장어. 장어. 예, 장어를 칼로 토막을 탁탁탁탁 내가지고 볶아요. 고추장이랑 뭐 마늘이랑 막 넣어갖고 해갖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국을 지금 그러니까 장어탕이죠, 장어탕. 장어탕. 예, 그것도 진짜 맛있었고요. 그때 어릴 때는. 아, 근데 어릴 때 쏙 튀기면 안 드셨어요, 쏙. 우리 쪽에는 쏙은 잘 안 나왔었어요. 쏙 튀김 참 맛있던데 그게 그냥 보긴 징그러운데 맛있고 식어도 맛있고 여기 와서 이제 먹어보니까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별미지 별미. 그게 별미일 것 같아. 한 사람이 잡는 양이 조금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랬지. 꽁하고 비둘기 드셔보셨어요? 꽁 비둘기 어릴 때. 꽁만두는 어디서 꽁만두. 꽁만두. 꽁 꽁요리로-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거. 꽁요리를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비둘기는 뭐 비둘기 주로 뭐 이렇게 총으로 비둘기를 어떻게 먹어요? 저희가 어릴 비둘기는 때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어릴 때 꽁을 어떻게 잡느냐, 비둘기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지금 딱총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참 그렇게 컸구나. 그래도 살아남았구나.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꽁하고 비둘기를 어떻게 잡느냐, 청산가리를 잡았어요. 오, 위험한데. 요 그 완두콩 콩 있잖아요. 그 메주콩 망치를 가지고 조그마한 못을 막 두들겨 가지고 그 못을 조금 면적을 넓게 이렇게 얇게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콩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요. 근데 청산가리도 그냥 손으로 손으로 해가지고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위험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위험하. 예. 근데 그걸 콩을 뭐 몇십 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어릴 때라도 그게 위험하다는 건 알았는지 콩을 몇 개를 만들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위험하다기보다 밭에 햇살 좋은 밭에 그 콩을 딱 이렇게 놔둡니다. 놔두고 표시를 해놓고 그 콩이 몇 개가 없어졌다. 그러면 아, 콩이 몇 마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밭 주변을 막 디벼요. 디비면 꽁이 많이 주워 먹었죠. 꽁이나 비둘기가 그걸 먹고 그 반경 100m 이내에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요, 우리는 해 먹었습니다. 아니 그 위험하잖아요, 그걸 또 사람이. 내장을 내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 먹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청산가리 성분이 전부 다 혈류를 타고 그러니까. 안에 다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고 저는 컸습니다. 용감했다, 그죠? 어릴 때가 우리가 애들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막 오냐오냐 안 키우고 막 컸잖아요. 그냥 막 뛰어놀고, 그죠? 참. 예, 지금 겨울철 먹을거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골목 저 멀리서 찹쌀떡, 그러니까 메밀무 밤에, 하는 그죠?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문학 속에 나오는 글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잘 나오면 그런 그랬어요. 실제로 도시에서. 우리는 그런 먹고 예. 먹었습니다. 시골은 일찍 자서 그런가? 하기야 너무 집이 많이 없어서 그죠? 네. 찹쌀떡 같은 거는 아니 시골 저는 집에서 찹쌀떡 메밀묵 소리 치는 그 풍경을 저는 문학 책 속에서 저는 접했지 실제로 접해본 적은 여기는 없습니다. 찹쌀떡에다 메밀묵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밤에는 그죠. 찹쌀떡 메밀묵이고 아침에는 그 두부 두부와 종소리. 예. 그 구포에서 그 제첩국 제첩국 사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진 것 같았어. 예, 그치? 어머니가 이렇게 일찍 그 제치고 해가지고 아침에 해주고 하는 그런 맛이 참. 그래. 정겨우면서. 우린 그리고 어릴 때 비 오면은 막 살 볶아 먹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집은 안 그랬다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씩 막 비 올 때 쌀도 볶아 살 먹고. 볶아 먹고 막 설탕 좀 넣어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저희들 어릴 때 클 때는 주 간식은 그거였죠. 봄이나 여름 되면 옥수수, 예, 그다음에 뭐 토마토, 참외, 뭐 이런 그렇지. 거. 예. 절대로. 예. 근데 예. 우리 신랑은 옥수수 싫어하더라고. 결혼해서 옥수수를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 소밥이라고 막 안 먹는다더라고요. 감자도 싫어하고. 우리- 여름 되면 저희들 또 주식이 주 간식이 뭐냐면요, 감.
감. 감 엄청 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따바리 감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좀 커요. 음. 동그래 가지고 이렇고 단감도 있는데 뜰잖아요. 이게 뜰은 걸 장독에다가 물을 채워 가지고 장독 안에다가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있으면 그 뜰분기가 싹 다 빠지죠. 그러면 그거 먹고 크고 그랬었어요. 네, 감고 떨어지면 또 감고 먹고 예, 예, 만들고. 어릴 예, 친구들이 훨씬 건강했을 것 같아. 그치? 그렇죠. 좀 충치도 덜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저희 동네 바로 앞에는 선착장이 있고 동네 뒤쪽에는 한 뭐 직선거리로 한 200m, 300m대는 저수지가 있고 그랬는데요. 어릴 때 지금은 뭐 큰 배들이 많고 엔진이 다 있었지만 그때는 배에 엔진이 있는 동네에 엔진이 있는 배가 한두 척, 두세 척 이밖에 없어요. 택대구리라 해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동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노져 가지고 다니는 배였거든요. 저희 집 배도 그랬었고. 그런데 진풍경이 여름이 되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강진 바다에 얼마나 전어가 많은지 아, 전어. 오. 배가 전어를 잡아 옵니다.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만선이죠. 마이구리 육성으로 마이구리 하면서 막 목청까지 외요. 그럼 동네가 찌렁찌렁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근데 저녁 무렵에 동네 사람들이 밖에서 있잖아요. 밖에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들고 횃불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전기도 없는데 횃불 들고 밖에서 들고 선착장으로 갑니다. 그럼 선착장이 쫙 길잖아요. 그럼 전어 그물을 쫙 끝에서부터 끝까지 쫙 펼쳐놔요. 거기에 뭐 전어가 어마어마하게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어를 땁니다. 따가지고 자기가 가져갈 만치 가져가고 또 선주한테 주기도 하고 주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날 저녁에는 온 동네가 전어 굽는 냄새가 난리가 나는 거죠. 며느리 집 나간 며느리 들어오게. 아 근데 저 얘기야말로 우리 문학책에서 본 얘기 같죠. 도시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이럴 때는 수영 못하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바다 앞에는 선착장 근처에는 잘피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잘피. 예. 아 잘피가 지금 왜 없어졌어요? 그게 있어야지 그렇죠. 좋은 건데. 예. 잘피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냥 주로 노는 게 선착장에서 다이빙하면서 수영하면서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피가 발에 착착 감겨요.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배가 고프면 뭘 먹었느냐. 잘피 뿌리 빼가지고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 달달하게 껌처럼 맛있어요. 그게 약간 나물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나물. 잘피 뿌리나 톡톡 이렇게 부러지거든요. 새까매가지고 대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뭐 볼펜보다 한 3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새끼 손가락보다 더 굵기는 작죠. 근데 톡톡 부러지면서 입안에 넣고 먹으면 달짝지근하게 맛있어요. 짭짭하면서 바다에서 이제 바로 캐가지고 먹으니까 그러면 온 입 언저지를 붙어갖고 입이만 새카매가지고요. 그런데 전날 전어를 이렇게 땄잖아요. 그러면 자맥질하면 온 선착장 주변에는 전어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전어가. 그러면 그 전어를 그대로 들고 조개 껍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비늘 벗기고 머리 있는 부분에 잘라내고 그냥 전어를 잡고 베어 물고 그렇게 컸습니다. 와. 그때 그러면 진짜 강진만에 그 많던 전어, 잘피 다시 돌아오고 또 우리도 옛날처럼 뭐 이렇게 몇 감이면서 모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즌. 잘피는 보건 운동할 것 같은데요. 잘피가. 참 어릴 때 컸던 그런 자연 환경이 진짜 그리워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어릴 때 뭐 몇십 년 전인데. 지금 시골에 있는 어린이들도 그거 설명하면 진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역사책 안에 들어. 네. 자, 우리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 예. 듣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이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예, 라떼는 말이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추억의 먹거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옛날 생각도 하고. 예. 우리 라떼는 말이야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91.9MHz 우리 남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분 게스트 초대 손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니 저는 세대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지역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가. 차이인가요? 예, 이제 지역 차이인 것 같네요. 예. 네. 아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